좋아요, 구독! 외신 브리핑 시작합니다. 어제 3대 지수 모두 다 마이너스권에서 장중 내내 유지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일단 엔비디아는 3일 연속 하락했고요. 테슬라는 4일 연속, M7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3대 지수 모두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기도 했고요. 또 특별한 트리거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수 상승을 견인하지는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비트코인과 금 가격은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19개월 만에 4만 1,000달러를 돌파를 했고요. 금 가격은 장중 온스당 2,150달러 선을 돌파하게 되면서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르는 이유, 자세한 이유는 뒤에서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계속해서 시장 지표 또한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WTI는 배럴당 73달러 선에서 마감을 지으면서 소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국제유가는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이런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번 주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한다라고 러시아 매체가 밤사이에 보도를 했습니다. 러시아와 사우디 모두 오펙 플러스 회원국이기 때문에 이 만남에서 무언가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게 될지, 그렇다면 유가의 가격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이 부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서 기사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CNBC 기사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Gold price hits $2,100 for record high and analysts don't expect it to stop there 이라는 기사이고요. 금 가격과 관련한 기사를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금 가격이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온스당 2,150달러 선을 좀 넘어서게 되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는데요. 가격이 오르는 이유를 보자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금리 인하 시점이 계속해서 앞당겨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달러와 약세까지 함께 따라오게 될 겁니다. 금 가격은 보통 달러로 표시를 좀 하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면 금의 실질 가격 또한 하락하게 되면서 수요를 자극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즉 달러와 약세, 더불어서 국채 금리가 같이 하락을 한다면 금의 투자 매력도는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이 깨지게 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서방 국가에서는 미국 달러화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있고요. 일부 전문가들은 일단 금값이 온스당 2,500달러를 넘길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세계금협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중앙은행의 24%가 향후 12개월 이내에 금 보유량을 늘릴 계획이다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또 중국인민은행은 12개월 연속으로 금을 보유량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는 등 올 들어 전 세계 중앙은행 가운데 금을 가장 많이 매입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의 금값의 향방이 궁금해지는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기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 함께 보실 거고요. China Evergrande avoid a debt disaster 하고 for now라고 써져 있는 기사입니다. 중국의 부동산 개발 업체인 헝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헝다 즉 에버그란데는 최근까지 막대한 부채와 또 이에 대한 불이행으로 인해서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런 가운데 헝다의 청산 소송 심리가 다음 달 29일로 또다시 한번 미뤄졌다라는 기사인데요. 이번 심리 연기로 인해서 7번째 연기를 맞게 됐습니다. 소송은 지난해 6월 헝다의 계열사 투자자인 톱샤인 글로벌이 헝다가 8억 원이 넘는 홍콩 달러를 갚지 않았다라면서 청산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 10월에 홍콩 법원에서는 헝다의 구조조정 계획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을 경우에는 청산 명령을 승인하겠다라면서 다소 강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심리 연기가 시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결과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홍콩 고등법원은 해당 심리를 다음 달 29일로 미루게 되면서 구조조정안을 관계 당국과 직접 논의할 것을 주문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이 연기가 미뤄진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일단 현재 헝다와 채권자들이 직접 나서서 구조조정을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걸 조금 더 지켜보는 게 더 낫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지난달 30일
30일 헝다는 역외 채권자들이 보유한 채권 중에서 일부는 자사와 홍콩에 상장된 계열사의 주식으로 교환을 하고 또 나머지 일부는 역외 자산이 뒷받침하는 비유통 채무 증명서로 상환하는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다만 채권자들은 헝다의 회복을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면서 이러한 제안에 다소 크게 반응하지는 않는 모습인데요. 홍콩 법원이 청산 결정을 내리더라도 일단 중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헝다 프로젝트가 당장 취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헝다가 돈을 빌려준 은행권 같은 경우에는 채무를 손실로 또 인식을 해야 하고 중국의 부동산 경기는 더욱더 악화할 수 있기 때문에 주목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어제 연기 소식에 어제장 기준으로 장중 13%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심리가 한 번 더 연기되게 되면서 헝다는 일단 8주라는 부채를 좀 재조정할 수 있는 시간을 또다시 한번 벌게 됐는데요. 오늘 전반적인 지수에도 다시 한번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이 부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전반적인 섹터별 움직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M7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좀 빨간불이 켜지면서 크게 밀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특징주로는 메타부터 좀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메타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해서 1.48% 빠지면서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메타의 CEO인 마크 저커버그가 2년 만에 주식을 대규모로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커버그는 지난달 약 1억 8,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계산해 봤을 때 2,417억 원에 달하는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주식 매각은 올해 들어서 메타 주가가 가장 크게 오른 시점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저커버그는 여전히 메타 지분의 13%를 보유하고 있고요. 본인의 자산 대부분이 메타 주식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주식 매각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다만 그동안 저커버그와 아내는 재산의 99%를 평등을 증진시키고 또 질병을 치료하는 것과 같은 자선 사업에 쓰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두 번째 특징주로 스포티파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소식이 들려오게 되면서 전일장에서는 종가 대비해서 7% 넘게 상승하면서 그래도 좋은 흐름을 보이며 마감을 지었습니다.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기업인 스포티파이가 비용 절감을 위해서 직원 수를 약 17% 정도 줄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포티파이는 올 3분기 활성 사용자 수가 26% 정도 증가를 했는데요. 특히 이번에는 드물게 분기별 영업이익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이번에 고삐를 한 번 더 죄겠다라는 의도로 좀 풀이가 되고 있고요. 그동안 스포티파이는 출시 이후에 새로운 시장으로 확장하고 팟캐스트와 같은 독점 콘텐츠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투자를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실제로 팟캐스트에만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직원 수는 2017년 기준으로 약 3,000명이었지만 2022년 말 기준으로는 그 수가 약 3배 정도 증가하면서 9,800명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스포티파이 CEO는 팀 확장, 콘텐츠 개선, 새로운 수직 사업에 크게 투자해왔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어서 그는 하지만 여전히 비용 구조는 너무 크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스포티파이는 온라인 음악 시장에서 그래도 성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연간 순이익을 낸 적은 없었는데요. 가끔 분기별 이익을 낸 정도였습니다. 이번 인력 감축으로 인해서 새로운 실적 발표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아마존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대비해서는 1.49% 하락하면서 종가를 형성을 했고요. 아마존이 스페이스 X 로켓을 이용해서 인터넷 위성을 발사하기로 했습니다. 아마존이 추진하고 있는 인공위성 기반의 고속 인터넷 서비스 카이퍼 프로젝트가 위성 발사 실패 등으로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카이퍼 프로젝트란 지구 저궤도에 인공위성을 띄우면서 전 세계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아마존은 향후 10년 안에 위성 약 3,200개를 쏘아올리는 것을 목표로 해서
100억 달러 이상을 계속해서 투자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업이 지연되게 되면서 아마존은 라이벌 관계인 세계 1위 우주기업인 스페이스X와 함께 손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그동안 아마존은 스페이스X를 꽤나 경계해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스페이스X가 스타링크 사업으로 인해서 위성 인터넷 시장을 이미 선점을 한 상황이고요. 2019년부터 현재까지 이미 5,000개 이상의 위성을 쏴 올렸기 때문입니다. 아마존이 카이퍼 프로젝트에 사용할 인공위성을 스페이스X의 팰컨 9 로켓에 실으면서 지구 궤도에 올리기로 했다라는 계약을 맺었다라고 아마존이 발표를 좀 했고요. 발사 시기는 일단 2025년 중반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벌과 손을 잡게 된 아마존은 후발주자로서 자리매김을 좀 단단히 할 수 있을지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